안녕하세요. 이콘 인사이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국 주식시장에서 투자자들에게 가장 먼저 그리고 투명하게 진실을 말하려고 노력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식적으로는 칭찬을 받아야겠지만 현실은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가장 빨리 징계를 당하는 지름길이 될 수도 있죠. 네,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오늘 헤드라인을 장식한 뉴스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026년 4월 20일 한국거래소가 삼천당 제약에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과 함께 벌점 5점을 부과했습니다. 표면적인 뉴스만 보면 회사가 투자자들을 속이거나 무언가를 은폐한 것 같지만요. 네. 이 사안의 이면을 뜯어보면 완전히 다른 구조적 모순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 벌점 5점이라는 징계 뒤에 숨겨진 바이오 공시제도의 총극, 그리고 이 노이즈 속에서 진짜 기회를 어떻게 읽어내야 하는지 파헤쳐 보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불성실이나 벌점이라는 단어는 시장에서 즉각적인 공포를 유발하잖아요. 깜짝 놀라게 만들죠.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내 돈이 묶이겠구나, 혹은 회사가 재무적으로 큰 사고를 쳤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오늘 사건의 타임라인을 2달 전인 2월로 돌려보면요. 네. 그 공포가 얼마나 잘못된 맥락에서 출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2월이면 삼천당 제약이 시장에 엄청난 주목을 받았던 시기잖아요. 수조 원대 시장 규모를 가진 황반변성 치료제 아일리아, 그 바이오시밀러, 즉 복제약과 관련해서 유럽 5개국 독점 공급 계약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황반면성은 전 세계적으로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 안과 질환이고요. 아일리아는 그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초대형 블록버스터 의약품입니다. 네네. 이 약의 바이오시밀러를 유럽의 주요 5개국에 독점 공급한다는 건 단순히 약을 몇 개 판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럼요. 까다로운 유럽 규제 당국의 기준을 통과할 만한 품질을 인정받았고 확실한 유통망까지 확보했다는 엄청난 의미죠. 당시 계약은 최종 서명만을 남겨둔 거의 99% 성사 단계에 있었습니다. 거의 다 된 거네요. 네, 그래서 회사는 이 중대한 진척 상황을 공식적인 공시 시스템인 다트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알리려 했죠. 그죠.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주가랑 기업 가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보니까 다트에 공시하는 게 의무라고 생각했겠죠. 그렇죠. 그런데 금융당국이 그 공시 접수를 거절했습니다. 이유가 그 최종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기 때문에 미확정 정보다 이거였죠. 네, 금융당국의 논리는 철저히 형식주의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지 않았으니 아직 존재하지 않는 사실로 간주하겠다는 겁니다. 네. 문제는 이 바이오 산업의 글로벌 계약이 일반 제조업의 물건 납품 계약과는 완전히 다른 궤적을 그린다는 점입니다. MOU를 맺고 임상 데이터를 공유하고 기술 실사를 하고 세부 조건을 조율하는 과정이요. 네네.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이 걸리거든요. 과정이 정말 길군요. 네. 그래서 도장이 찍히기 전까지는 완벽한 비밀을 유지하라는 건데 이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규제당국 입장에서 한번 반론을 제기해 볼게요. 다트라는 건 국가가 보증하는 공식 채널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만약 회사들이 아직 도장도 안 찍은 상태에서 막 우리 대박 계약 거의 다 됐습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막 뿌리게 놔두면요. 그걸 이용해 주가를 띄우는 이른바 작전 세력이 판을 치지 않을까요? 충분히 우려할 수 있는 부분이죠. 당국 입장에서는 확정되지 않은 정보로 시장이 혼탁해지는 걸 막기 위해 약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규제의 원래 의도 자체는 방금 우려하신 시장 교란을 막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스탠다드, 특히 미국의 증권거래위원회인 SEC나 유럽의 금융당국이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보면요. 한국의 방식이 얼마나 낡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외국은 좀 다르게 하나요? 네, SEC는 이런 거대한 바이오 계약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산업의 특성을 아주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협상의 중요한 단계별 진전 자체를 투자 정보로 보고 시장에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권장하죠. 숨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알리라고요? 맞습니다. 정보의 공백이 생기면 그 틈을 타고 루머가 퍼지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과정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 자체를 투명하게 공유해서 모두가 같은 선상에 있게 만드는 반면 한국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들 모르게 하라. 이런 방식이군요. 정확합니다.
이걸 쉽게 비유하면 정보가 흐르는 거대한 고속도로망과 같습니다. 다트라는 공식 고속도로를 관리하는 당국이 목적지에 도착하는 다리가 100% 완공되기 전까지는 이 고속도로를 폐쇄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겁니다. 완전히 막아버린 거네요. 네, 하지만 정보라는 트래픽은 고속도로가 막혔다고 사라지지 않거든요. 어떻게든 우회도로와 뒷골목, 즉 사설 정보지나 내부자들의 사적인 네트워크로 흘러 들어가게 되죠. 아, 그렇게 되면 고속도로가 정식으로 개통될 때쯤엔 이미 뒷골목을 아는 동네 사람들, 그러니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내부자나 기관들은 다 목적지에 도착해 있겠네요. 그렇죠. 정작 공식 고속도로만 바라보고 있던 일반 투자자들만 가장 늦게 도착해서 텅 빈 주차장을 보게 되는 거고요. 바로 그 모순입니다. 삼천당 제약은 그 뒷골목으로 정보가 새어나가는 걸 막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트라는 고속도로가 막히자 차선책으로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시장 전체의 모든 투자자가 동시에 알 수 있도록 확성기를 켠 거죠. 아, 그러니까 특정인에게만 몰래 정보를 주지 말라는 공정공시의 핵심 취지를 완벽하게 지켰네요. 네, 완벽히 지켰죠. 하지만 당국은 오직 다트라는 정해진 형식을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벌점 5점이라는 징계를 내렸습니다. 듣고 보니 정말 씁쓸하네요. 일반 투자자를 보호하겠다는 규정이 오히려 정보의 비대칭성을 키우고 회사가 투명하게 나서면 징계를 받는 구조라니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런데 요즘 바이오 기업들의 기술 이전이나 파트너십 뉴스가 한두 개가 아닌데 왜 하필 삼천당 제약이 이 타이밍에 이렇게 강한 타겟이 된 걸까요? 주식시장에서 규제 당국이 새로운 기조를 세울 때 흔히 나타나는 패턴을 좀 이해하셔야 합니다. 현재 금융당국은 주식시장의 신뢰 회복을 명분으로 공시 엄격화 기준을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본보기라 필요했겠네요. 네, 당국이 우리 이제부터 규정 깐깐하게 적용한다? 이런 메시지를 시장에 가장 빠르고 강렬하게 전달하려면요. 아무도 모르는 작은 기업을 잡아내는 것보다 시장의 이목이 가장 집중된 뜨거운 기업을 본보기로 삼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삼천당 제약이 수조 원대 파이프라인으로 최근 가장 많은 거래량과 관심을 끌고 있던 곳이잖아요. 맞습니다. 규제 강화의 칼날을 보여주기 위한 아주 상징적인 사례로 선택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시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와 당국의 군기잡기 타이밍이 맞물리면서 회사가 억울하게 매를 맞은 셈이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만약 제가 이 회사의 주식을 들고 있는 투자자라면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라는 뉴스를 스마트폰 알림으로 보는 순간 정말 심장이 철렁했을 것 같습니다. 엄청 놀라셨을 겁니다. 막 이러다 거래 정지되는 거 아니야? 상장 폐지까지 가는 악재인가? 하고 완전 패닉에 빠졌을 텐데요. 시장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나쁜 뉴스 그 자체가 아니라 바로 측정할 수 없는 불확실성입니다. 징계위원회가 열린다는 소문이 돌 때부터 투자자들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하며 공포에 질려 있었죠. 그렇겠죠. 하지만 오늘 그 징계의 결과가 벌점 5점으로 확정되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코스닥 시장의 규정을 수학적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벌점의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즉 회사가 상장 폐지 위기로 몰릴 수 있는 심사 테이블에 올라가는 기준은 누적 벌점 15점부터입니다. 15점이요? 네. 그리고 당장 내 주식을 팔지도 못하게 되는 주식 거래 정지 검토 기준은 8점부터입니다. 그런데 삼천당 제약이 받은 점수는 5점입니다. 15점도 아니고 8점도 아니네요. 그럼 5점이면 거래 정지 근처에도 가지 않는 점수라면 이건 뭐 기업의 펀더멘탈이나 존속 여부에는 아무런 타격을 주지 못하는 수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자동차 운전으로 치면 대형 사고를 내서 면허가 취소된 게 아니고요. 신호 체계가 애매한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그냥 과태료 딱지를 하나 뗀 수준입니다. 벌금도 없고 회사의 본업인 약을 만들고 글로벌 계약을 맺는 활동에는 단 1%의 영향도 주지 못합니다. 아하, 투자자들을 그토록 흔들던 불확실성이라는 거대한 안개가 완전히 거쳐버린 거군요. 맞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큰 징계가 나올까 두려워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최악의 상황이라는 천장이 고작 벌점 5점으로 닫혀버린 겁니다. 네. 그렇다면 시장은 이제 이 공시 리스크라는 노이즈를 뒤로 하고 다시 회사의 진정한 가치에 집중하게 되겠네요. 정확합니다. 시장은 아주 냉정하고 합리적인 곳입니다. 발목을 잡고 있던 모래주머니가 떨어져 나가는 순간 시선은 즉시 미래의 현금 창출 능력으로 이동합니다. 그렇군요. 이제부터 투자자들이 모니터링해야 할 본질적인 모멘텀은
세 가지 차원에서 전개될 것입니다. 첫 번째 트리거는 당연히 지난 2월에 반려당했던 그 유럽 아일리아 본계약이 진짜 확정 정보가 되어 다트에 올라오는 순간입니다. 기다리던 고속도로가 드디어 뚫리는 거군요. 그 공시가 나오는 순간 오늘 받은 벌점 5점이라는 노이즈는 흔적도 없이 덮여버리겠네요. 네. 하지만 이건 이미 시장이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뉴스잖아요. 진정한 기업 가치의 레벨업을 위해서는 이 다음 단계의 서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주목해야 할 것이 바로 이 회사가 단순한 바이오시밀런 제조사에서 플랫폼 기업으로 DNA를 전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플랫폼 기업이요? 네, 삼천당 제약은 에스페스라는 독자적인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는 게 기존의 복제약을 만드는 것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바이오시밀러가 특정 자물쇠를 여는 복제 열쇠를 정교하게 깎아내는 기술이라면요. 약물 전달 플랫폼은 그 열쇠를 환자의 목적지까지 가장 편안하고 효율적으로 배달하는 운송 시스템 그 자체를 만드는 겁니다. 아, 운송 시스템이요. 예를 들어 황반변성 치료제는 환자의 눈에 직접 주사바늘을 찔러 넣어야 하는 엄청난 고통을 동반하거든요. 하지만 이 약물 전달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면 약을 체내에 투여하는 방식이나 효능의 지속 기간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남들이 만든 약을 똑같이 베껴서 싸게 파는 게 아니라 어떤 제약사의 약이든 이 플랫폼을 태우면 훨씬 더 좋은 약으로 업그레이드 될 수 있다는 뜻이군요. 정확합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이 기술을 쓰고 싶어서 삼천당 제약에 막 줄을 서게 만들 수 있다면 기업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그렇습니다. 플랫폼 기술은 하나의 약품에 국한되지 않고 수많은 블록버스터 신약에 확장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파급력이 차원이 다릅니다. 네. 이 에스페스백 기술이 글로벌 빅파마로 라이센스 아웃, 즉 기술 수출로 이어지는 순간 삼천당 제약은 전혀 다른 체급의 기업으로 재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할 장기적인 서사는 바로 이번 사건이 한국 바이오 공시제도 개선의 강력한 촉매제가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 매를 먼저 맞은 삼천당 제약 덕분에 규제당국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한국식 규정 사이의 괴리를 깨닫게 될 거라는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벌점 5점 사태는 한 기업의 단기적인 악재를 넘어 대한민국 바이오 산업이 낡은 허물을 벗기 위해 겪어야만 했던 구조적 성장통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네네. 이 논란을 계기로 금융당국도 단계별 진전을 공시할 수 있는 유연한 제도를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투자자분들은 단순히 오늘의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기업의 펀더멘탈과 산업 구조가 진화하는 이 거대한 흐름을 읽어내셔야 합니다.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리스크는 기업의 기술 실패나 실적 악화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네. 오히려 기업들은 빛의 속도로 혁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그 시대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발목을 잡는 낡은 규제 시스템 자체가 가장 큰 리스크일 수 있습니다. 정말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의 계좌에 담긴 다른 혁신 산업들, 인공지능, 로봇, 우주항공 기업들은 과연 이런 구시대적인 규제에 덫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이런 뉴스 뒤에 숨겨진 구조적 모순을 읽어내는 눈을 가지셨기를 바랍니다. 표면의 노이즈를 걷어내고 5점과 8점의 수학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 그리고 제도의 한계 쪽에서도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추적하는 것이야말로 투자자가 갖춰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네, 오늘 핵심만 다시 짚어드리면 첫째, 삼천당 제약이 받은 벌점 5점은 정보 은폐가 아닌 투명성의 대가로 받은 형식적 징계입니다. 둘째, 이 벌점은 거래 정지나 상장 폐지와 무관한 미미한 페널티로 오히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완전히 해소했습니다. 셋째, 이제 시장의 시선은 징계 노이즈를 지나 아일리아 본계약 공시와 SCD팩 약물 전달 플랫폼이라는 진짜 기업 가치로 이동할 것입니다. 결국 이 세 가지입니다. 맞습니다. 네, 오늘 이코인사이트에서 전해드린 이 모든 분석은 특정 종목이나 자산에 대한 투자 권유가 절대 아닙니다. 투자는 항상 개인의 재무 상황과 리스크 감소 능력에 따라 충분한 공부와 신중한 판단 아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저희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복잡하게 돌아가는 국내외 경제의 구조를 이해하는 눈, 그 눈을 갖추는 데 필요한 정보와 시각입니다. 그 눈이 생겼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스스로 더 나은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이코인사이트는 복잡한 국내외 경제의 흐름을 여러분이 실제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언어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